여러분, 읽고 쓸 줄 안다는 게 뭘까요? 보통 이걸 리터러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어쩌면 완전히 틀린 생각일 수도 있다면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터러시에 대한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한번 싹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대부분은 리터러시가 뭔지 안다고 생각해요. 그쵸? 하지만 사실 지금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을 겪고 있거든요. 예전에는요, 리터러시를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어떤 능력, 뭐랄까, 되게 중립적인 기술 같은 걸로 봤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사회문화적 리터러시라는 관점은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야, 중요한 건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가 아니야. 네가 이 세상에서 그걸로 뭘 하느냐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리터러시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막 어려운 법률 문서를 쓰는 거랑 우리가 친구한테 웃긴 짤 하나 보내는 거. 둘 다 읽고 쓰는 행위는 맞죠. 근데 이게 같은 리터러시일까요? 전혀 아니죠.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각각의 상황,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만 통하는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진 별개의 리터러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학자 제임스 폴치인데요. 이 사람이 진짜 획기적인 개념을 하나 내놨거든요. 지는 이렇게 말해요. 리터러시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대문자 D가 붙는 담론, 즉 디스코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정체성 풀세트 같은 거예요. 의사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글을 써야 하는지, 또 열렬 게이머나 케이팝 팬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 모든 걸 포함하는 하나의 패키지, 그게 바로 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총체적인 행위인 거죠. 담론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또 실현하는 겁니다. 이게 확 와닿는 예시가 바로 취업 면접이에요. 면접에서 합격하는 게 단순히 질문의 정답을 말해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앉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아, 이 사람은 유능한 지원자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말은 그 거대한 담론 패키지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 담론이라는 개념은 꽤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만 이야기되던 좀 어려운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고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바꾸면서 이 담론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우리 모두의 현실로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한테 그냥 새로운 도구만 던져준 게 아니었던 거죠. 완전히 새로운 담론들을 폭발시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게이머들만 쓰는 용어, 유튜버들 특유의 말투, 트위터에서만 통하는 문법,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담론이거든요. 학자들은 이 새로운 현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고민하다가 멀티리터러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멀티라는 단어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하나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소리 같은 여러 미디어를 쓴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다양한 문화를 가로지르며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들 좀 보세요. 온라인 팬픽, 위키, 게임 커뮤니티. 이게 그냥 애들 노는 거 단순한 취미생활로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이게 다 엄청나게 복잡한 리터러시 활동이라는 겁니다. 각각의 세계에는 그들만의 엄격한 규칙과 언어가 있고 아, 이 사람은 우리 멤버가 맞구나를 알아보는 신호들이 다 존재해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 알겠다. 리터러시는 사회적이고 온라인에서 막 새로운 게 생겨나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관점을 가져야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왜 어떤 애들은 집에서는 진짜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유독 학교만 가면 힘들어할까요? 사회문화적 리터러시 이론은 여기에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그건 바로 담론의 불일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셜리 브리스 히스의 연구인데요.
가까이 붙어있는 두 마을 아이들이 집에서 배우는 말하는 법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한쪽 마을 아이들은 사실에 기반해서 이건 뭐야? 라고 묻고 답하는 걸 배웠는데 이건 학교에서 딱 좋아하는 방식이었어요. 반면 다른 마을 아이들은 정답 없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죠. 이건 학교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고요. 자, 보세요. 이게 아이들 지능 문제일까요? 아니죠. 어떤 문화의 담론이 학교라는 제도의 담론과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 즉 권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에이, 그거 다 인터넷 잘 쓰는 서양 중산층 애들 얘기 아니야? 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놀랍게도 전 세계 연구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자들은 오히려 브라질의 소외된 공동체나 내전을 겪은 루안다 같은 곳에 주목했어요. 이런 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소통 방식, 새로운 리터러시를 만들어내는지를 깊이 파고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자 우리 모두가 마주한 거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정말 풍부하고 역동적이죠? 친구들이랑 같이 월드를 구축하는 게임, 자기가 좋아하는 스토리를 막 창작하는 팬픽션,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 학교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교와 시험에서는 리터러시를 뭐라고 보나요? 조용히 혼자 앉아서 종이책을 읽고 혼자서 글을 쓰는 능력, 바로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이 표가 그 충돌을 아주 잘 보여주죠. 학교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과제, 인쇄물 위주의 학습, 정답 찾기식의 이해를 강조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실제 세상은 어떤가요? 협업 능력, 영상과 이미지를 다루는 능력,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요구하거든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결국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 과제보다는 협업을, 글자만 보는 것보다는 영상과 소리를 함께 다루는 능력을,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비판적으로 뜯어보고 재창조하는 능력을 더 가치 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 읽고 쓸 줄 알아? 라는 낡은 질문을 던지는 걸 멈춰야 합니다. 대신 와, 네가 가진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키워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진짜 세상, 그 역동적이고 디지털적인 현실 속 리터러시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가 제대로 품어주고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리터러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한 숙제일 겁니다.